항소심 형량 2배 업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친구에게 이것도 좀 황당한 좀 사건인데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뭐 이런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두 사람이 아는 관계였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친구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편의상 저희가 그렇죠. 친구라고는 하겠는데 그 일단 19년 10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길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 한 20대 남성이 친구 가해자가 이제 친구를 폭행한 사건인데 당시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정도 폭행을 하고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종합격투에서 이제 선수들이 하는 니킥이라는 기술입니다. 이제 어깨나 목을 잡고선 맞아요. 당기면서 무릎으로 세게 강타하는 그런 건데 그게 길거리에서 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당시 피해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 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앞서 진짜 이도성 기자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을 친구 사이라고 일단 뭐 편의상 저희 뭐 언론이 보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왜 때렸는가 했더니 약속 시간에 늦어서 아니 홍 기자 너무 황당한 친구가 일입니다. 네. 약속 시간에 늦으면 때려요? 아니죠. 절대로 이렇게 폭력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보자고 헤어졌는데 이제 술을 밤늦게까지 많이 마시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다들 서로 그러면 그랬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왜 늦게 나왔어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는 그래서 약간 거칠게 몸을 좀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여기서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뭐 이렇게 좀 무차별적으로 아까 니킥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폭행을 하면서 좀 갑자기 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 뒤에는 완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말이죠. 그 보통 니킥 그 UFC 같은 거 보면 진짜 막 극도로 이제 운동으로 단련된 이 이종격투기 선수들도 진짜 목 딱 잡혀가지고 니킥 제대로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넉다운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좀 뭐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예.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이제 친구가 늦게 왔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둘 간에는 평상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무시당했다라는 오랫동안의 어떤 생각이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무시당했다. 왜냐하면 이런 늦었다는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심한 공격을 하는 경우는 그게 촉발 요인이지 본질적인 동기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늘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이 그날 또 술을 마시고 뭐 술 마신 것이 합리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폭발하게 된 어떤 그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사건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 가해자 니킥을 가한 사람한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항소를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서 이제 구치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 피고인, 가해자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응하면서 방어적인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입을까 봐 방어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라면서 항소를 했고요. 검찰 역시 1심 판단에 따라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측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날 먼저 때렸고 이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나는 정당방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네. 일단 근데 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는 거 보면은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모두 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거고요.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1년 6개월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다는 판단으로 2배 올려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건데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예.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싸움의 경우 보통 누군가가 먼저 때리죠. 동시에 누가 때리진 않잖아요. 예. 누군가가 저를 주먹으로 팍 세게 때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맞은 거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되지만 저도 역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범위가 누군가 저를 때렸을 때 밀쳐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같이 때리는 순간 그거는 판결문에 맨날 나오는 말입니다.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다. 그래서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사실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도
그래 일견 당신이 누군가 먼저 때렸으니까 피해자 먼저 때렸으니까 막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니킥부터 뭐 더 심한 공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은 진짜 그냥 안심하려면 네.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행위 동시에 공격행위라고 하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 정도를 보면 누가 저를 때리는데 팔을 잡는 정도. 아, 그 와중에 그걸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요? 가끔은 판사님이 그런 상황에 좀 접해봐야 예? 정당방위 상황을 좀 넓게 인정해주지 않을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당방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당방위 인정된 케이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절대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정당방위 상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법원 역시 고민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홍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한테 더 형을 더 때린 이유가 뭐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행 방법이 매우 잔인했고, 그러니까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고, 거기에다가 좀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이 기본적으로 고려됐고요. 한 가지 더 고려하자면 그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좀 엄벌을 처하는 이유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피해자가 말이죠.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 아, 이러면 이건 진짜 너무 충격, 뭐 본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그럼요. 실제 피해자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생각과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좌절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간의 생각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명백한 가해자의 어떤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또 시도했었군요.